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2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몇 주 전쯤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끌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에게 노래를 틀어주며 아이들 초등학교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뒷좌석에서 막내 아들이 무언가를 부스럭거리면서 한참을 낑낑거리더라고요. 저는 눈미러를 통해 무얼 하고 있는지 얼핏 보았는데 막내 아들이 사각형의 작은 사탕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사탕 같은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아이들이 이가 약해서 설탕 같은 당에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연식으로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며칠 전에도 충치 치료 때문에 치과에 다녀온 터라 예민해져 있었는데 아들이 뒷좌석에서 사탕 봉지를 뜯으려고 낑낑거리고 있으니 황당했죠. 저는 아들에게 그 사탕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고 사탕을 먹으면 이가 아야할 수 있으니 뜯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나도 몰라. 그냥 여기에 떨어져 있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첫째 아들이 막내 아들한테서 사탕을 뺏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엄마, 이거 사탕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일단 운전 중이었기에 아이들이 들고 있는 건 가만히 제자리에 놔두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내려주고 저는 아까 막내 아들이 찾은 사탕 같은 물건을 뒷자리에서 찾았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남편이 어디서 받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뒷자리에 던져둔 사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통학시켜줄 때 제가 차를 쓰곤 하지만 평소에는 남편이 이 차를 대부분 사용했거든요. 저는 제가 사탕이라고만 생각했던 물건을 찾고선 그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사탕이 아닌 남성 피임 도구였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피임을 하지 않아요. 신혼 때부터 피임 도구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저도 바쁘기도 하고 힘도 들고 남편도 워낙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서 부부관계 자체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성 피임 도구가 남편 차 뒷자리에 왜 떨어져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 화도 나고 했지만 평소 가정에서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와 띠동갑으로 대한민국 육군 장교입니다. 평소 엄격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집에 시간표가 있을 정도니 말 다 한 거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그 엄격함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하는 엄격함이고 저와 아들들에게는 딱히 자신이 만든 룰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연애 때에도 남편은 길에서 쓰레기가 생기면 그냥 버리는 법이 절대로 없었고 항상 자신의 가방에 넣어 집에 가지고 갈 정도였어요. 길에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걸 보면 꼭 자신이 달려가서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항상 자신은 가족과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 밖에서 허튼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퇴근한 남편에게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을 씻기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를 재웠고요. 아이들이 잠이 들자 저는 바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죠. 당신 나한테 혹시 숨기는 거 있어요? 있으면 지금 말해줘요. 아니, 숨기는 거 없지.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오늘 당신 차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지금 솔직하게 다 말해주면 좋겠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물음에 그저 자신은 숨기는 게 전혀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차에서 찾았던 남성 피임 도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테이블에 올려둔 남성 피임 도구를 보며 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남편을 오래 봐온 저도 지금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상황인지 몰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 남성 피임 도구는 오늘 당신 차 뒷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발견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대체 그게 왜 내 차에 있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물었죠. 제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면 그게 왜 차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뒷자리의 남성 피임 도구를 남편 차에 탄 지인 중 누군가가 실수로 흘린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사건은 잊혀가던 중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온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웬일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의아해하며 고지서를 뜯어보았어요. 남편은 운전을 할 때도 신호는 물론 속도 제한까지 모두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고지서에 나온 위반 장소를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평상시 가지 않는 지역이었거든요. 남편이 왜 저기서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궁금했던 저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주소 위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한 모텔가 앞 도로였어요. 주변에는 모텔 말고도 다른 가게는 전혀 없는 곳이었죠. 그것을 본 순간 저번에 남성 피임 도구 사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제가 속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저는 하루 종일 초조해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범칙금 고지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모텔에 왜 갔는지 따져 물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자신은 거기에 가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에 그럼 당신 차가 혼자서 거기를 가서 주정차 위반 카메라에 찍혀 온 거냐며 화를 냈죠. 남편은 그래도 계속 자신은 절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댔습니다. 그러다가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계속 쳐다보던 남편이 위반 날짜가 이상하다며 저에게 고지서를 주었어요. 남편은 위반 날짜가 자기가 부대에서 훈련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위반 날짜를 살펴보았고 실제로 남편이 이야기한 날이 맞았어요. 저도 그날은 부대에서 온 차를 타고 가는 남편을 배웅하였기에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며 끝까지 남편을 믿지 못한 저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남편과 저는 그럼 저희 차를 대체 누가 운전하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몰래 주차장에 주차를 해둔 건지 의문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랑 같이 살고 있는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집 문을 열자마자 저와 남편은 저희 차를 몰래 쓴 차 도둑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막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 후 복학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잠시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도련님을 보자마자 네 형수차 말도 없이 끌고 나간 적 있냐? 라고 물었고 도련님은 당황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나 참.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밤에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저희 몰래 차를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에게 말도 없이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다고 단단히 혼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이 사건이 앞으로 찾아올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시작이 될 줄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었죠.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의 생신으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막내 동생 외에도 위로는 형이 4분 있었고
남편보다 어린 누이도 두 분 있었죠. 다들 사는 곳이 조금씩 달라 평소 모두가 다 모이는 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아버님 생신을 맞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첫째 아주버님께서 모시고 사시기에 저희는 모두 큰 아주버님 댁으로 모였죠.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큰 아주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도착을 하니 이미 남편의 다른 형제들은 모두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희는 오랜만에 보는 시부모님과 남편 형제들과 인사를 하며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제들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서로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 부부도 얼마 전에 있었던 도련님의 짓궂은 차 도둑 이야기를 가볍게 했죠. 남편은 하마터면 저놈 때문에 이혼당할 뻔했다며 차 블랙박스를 다 뒤져서 도둑놈을 찾으려는데 그때 도련님이 딱 저희 앞에 나타났다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도련님이 남편의 농담을 조용히 듣더니 형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라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희 차는 블랙박스가 차 안에 내장되어져 있어서 다른 차들처럼 블랙박스가 노출되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룸밀러 밑에 따로 달려있는 카메라가 안 보여서 도련님은 저희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다는 말에 하얗게 질려가는 도련님을 보니 무언가 다른 숨기는 게 또 있나 싶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막내 도련님에게 향하자 신우들은 도련님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도련님에게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사진도 다 지워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도련님 이야기는 일단락되었고 저는 동서 신우들과 함께 아버님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수정가를 차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나 주차장에 가보게 되었죠. 그런데 주차되어져 있는 저희 차를 다른 차가 긁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차의 범퍼 부분이 검은색으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저는 속상하기도 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도망가버린 사람한테 화가 나기도 하여 바로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서 사고 낸 차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사고를 내고는 도망가는 차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화면이 작아서 도주차의 번호판 숫자가 도저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녹화되어져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들고 큰 아주버님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도망간 것이 괘씸하다며 꼭 찾아서 사과를 받겠다고 하였고 아주버님과 신우들도 모두 모여 한마음이 되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죠. 그렇게 저희는 사고 낸 차의 번호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끌려고 하는데 신우가 말했습니다. 새언니, 우리 막둥이가 며칠 전에 이 차로 여자친구랑 몰래 데이트했다면서요? 그럼 블랙박스 영상에 여자친구가 찍혔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에이, 이미 헤어졌다고 하는데 찾아봐서 뭐해요? 라고 하였지만 신우는 어머 새언니, 그러니까 더 확인해봐야죠. 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막둥이를 차버렸는지 꼭 확인해봐야겠어요. 우리 막둥이 기죽은 거 봐요. 라고 했죠. 마침 막내 도련님은 아주버님들 심부름으로 다 떨어진 술을 사러 나간 차였어요. 그래서 신우들은 도련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뒤져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저희 차를 몰래 빌려갔던 날의 영상들을 저희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차량의 앞 영상에서 걸어오는 도련님을 발견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은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했었는데 영상에서 도련님과 여행을 간 사람은 남자였더라고요. 저희는 단순히 남자친구와 놀러 다녔는데 그냥 저희에게 여자친구와 놀았다고 말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희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상을 보게 되었죠. 멀리서 도련님과 도련님의 남자친구가 키스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끼리 뽀뽀를 하는 것도 매우 이상한 일인데 그것도 아닌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농담을 하면서 영상을 지켜보던 남편과 저희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신우들은
막둥이가 아닐 거야 설마 라고 했지만 흐릿한 영상 속의 남자는 제가 볼 때 막내 도련님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이제 그만 영상을 보자고 끌려고 했는데 신우들은 도련님이 아닐 거라며 다른 것도 살펴보아야겠다고 나머지 영상들도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상에서 저희는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을 그만 보게 되었어요. 저와 그 영상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도련님은 어두운 밤에 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세웠어요. 도련님과 어떤 남자의 낙뜨거운 대화가 조금씩 오가고 잠시 후 영상에서는 도련님과 그 남자의 신음소리만 들리게 되었습니다. 도련님과 영상 속의 남자는 저희 차 안에서 카섹스를 즐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영상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에 대한 비밀을 이미 모두들 봐버린 상태였죠. 온 집안에서는 한동안 정적만 흘렀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을 살펴보니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잠시 후 도련님이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면 큰 사단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저와 같은 분위기를 느낀 신우들은 급하게 다른 방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생신 선물과 장난감을 사준다는 핑계로 백화점으로 가버렸고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막내 도련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내 도련님이 돌아왔고 첫째 아주버님은 도련님을 보자마자 욕을 하시며 손찌검을 하셨어요. 저와 동서들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도련님은 얼굴이 벌개질 대로 맞은 후였죠. 저희는 블랙박스에서 도련님과 도련님 남자 애인을 모두 다 보았다고 이야기했고 도련님은 체념한 듯 자신의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은 게이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원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지만 군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성향을 자신조차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아주버님들은 몽둥이를 들고 나와 도련님 매타작을 하려 했고 이에 도련님은 급하게 집을 뛰쳐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에게 남편 몰래 카드를 쥐어주며 친구 집이나 어디에서든 일단은 조용히 피해 있으라고 했어요. 즐거웠던 가족 모임은 그렇게 한순간에 풍비박살 나버렸죠. 화가 단단히 난 남편은 도련님 짐을 집에서 빼버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내는 더 이상 우리 집 가족이 아니니 어떠한 도움도 주지 말라고 저에게 엄포를 놓았죠. 그날 이후로 남편과 아주버님은 도망간 도련님을 매일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들께서도 모두 군인 출신이기에 서로 작전을 짜며 도련님을 추적하고 있죠. 아직까지 도련님은 잘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지만 옆에서 제가 볼 때는 점점 포위망이 좁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누군가 도련님의 도망을 돕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곤 있지만 제 입지도 점점 좁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있죠. 제가 남편에게 도련님을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만 모두 용서해 주자고 하여도 남편의 생각은 완고합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도련님은 저에게 매일 연락을 하여 자신의 형의 화가 풀렸는지 계속 물으며 저에게 형의 화를 풀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당장 도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런 형제들의 중간에 껴서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괜히 그날 맡고 있는 도련님이 안쓰러워 카드를 쥐어줬다는 후회를 하고 있죠. 요즘은 그냥 도련님 몰래 도련님 은신처를 남편에게 모두 말해서 저도 해방이 되고 싶습니다. 형제들 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요. 이런 제가 이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집안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시고 긴 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